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평생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를 연구해온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절대 모르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책의 자세 하나가 부부 관계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 원장님, 제가 힘이 없어서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문제는 힘이 아니라 각도와 리듬에서 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여성의 반응은 남성의 근력보다 공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두 악기가 같은 음을 울릴 때 진동이 커지는 것처럼 부부의 몸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호흡과 감정의 파장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행위를 넘어 진짜 친밀감이 회복되는 비밀 자세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시 느껴지는 방향을 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들이 어느 날 고백하죠. 박 원장님, 요즘은 아내가 눈을 피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방향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은밀한 과학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 감정의 리듬, 그리고 부부의 눈맞춤이 만들어내는 반응 회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노력했는데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공허했던 순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여성이 느끼는 각도와 감정의 리듬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자세만 바꾸어도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부부 사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T남들을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다시 존중과 사랑을 배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하며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쓰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의 자세를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부부를 상담하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좋은 자세는 기술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자극을 느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녀의 몸은 감정의 지도이자 신뢰의 반응 체계입니다. 당신이 어떤 각도로 몸을 기울이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녀의 마음은 닫히거나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편이 아내를 항상 같은 자세로, 같은 속도로 대했다고 합시다. 그는 안정감이라 생각했지만 아내의 몸은 그 반복 속에서 무관심을 감지합니다. 몸이 말하는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감정의 회로는 금세 식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여성의 뇌에는 편도체 아믹달라라는 감정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사랑을 느끼거나 거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특히 신체적 접촉 중에 예상 밖의 감각 변화가 생기면 그 뇌는 지금은 안전하고 새롭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바뀌고 호흡이 달라집니다. 즉, 자세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재점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은 여전히 힘과 시간으로만 승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각도의 5도 변화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관계 중 몸의 각도를 약간 바꿨을 때 여성의 심박수와 옥시토신 분비량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호르몬이자 신뢰의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즉, 자세의 차이가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생리적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 원장님, 어떤 자세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몸이 아니라 상대의 표정이 답을 알려줍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는가? 호흡이 깊어졌는가? 그 신호가 바로 당신의 자세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 없는 자세는 아무리 완벽해도 공허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깃든 움직임은 불완전해도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missing connection, 즉 남성들이 잃어버린 감정의 각도입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 각도로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당신의 손끝 호흡, 시선 하나하나가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느끼는 리듬에 맞출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남성의 시각에서는 관계의 성공이 시간이나 지속력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들은 느낌의 질과 정서의 흐름을 중심으로 경험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만족하는 것은 남성의 힘이 아니라 공명감, 공민간, 즉 함께 진동하는 감정의 리듬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감각 구조는 매우 섬세합니다. 음의 클리토리스에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귀두보다 약 2배 이상 예민하죠. 그런데 이 신경은 단순히 자극을 받기만 하는 센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 호흡의 깊이, 시선의 교감에 따라 감도 자체가 변합니다. 즉, 같은 자극이라도 감정이 연결된 순간에는 3배 이상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여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각 회로를 닫아둡니다. 그녀가 진짜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열릴 때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신뢰감을 주는 대화를 3분간 나눈 뒤 접촉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옥시토신 분비량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신체적 자극만 주었을 때는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여성이 느끼는 포인트는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그만하자며 피합니다. 제가 그에게 아주 단순한 숙제를 줬습니다. 이번엔 3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내의 눈을 보며 당신이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감각 구조, 마음이 열려야 몸이 반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자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계의 리듬을 통해 안정감을 확인하고 그 리듬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감각은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나를 좀 느려줬으면 좋겠어. 이건 불평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보다 함께 존재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녀의 신체는 천천히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리듬을 존중할 때만 진짜 반응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갈 때, 당신의 호흡이 그녀의 귓가에 닿을 때, 그 미세한 떨림 속에 여자는 사랑을 느낍니다. 결국 여성이 진짜로 느끼는 포인트는 각도나 속도보다 공감의 깊이입니다. 그녀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순간 아내의 몸은 스스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낡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32년 차, 남편 69세, 아내 64세. 두 사람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의 자세를 관찰했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아내의 눈빛에는 기대보다 피로함과 익숙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 5도만 각도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각도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진료실에 왔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엔 나를 보지 않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눈을 맞추며 제 호흡에 맞춰주네요. 그날 이후 그들은 매주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자세의 변화는 신경학적, 심리학적 변화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과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공감하도록 돕는 뇌의 신경입니다. 남편이 시선을 맞추고 호흡을 조절하면 아내의 거울 신경이 즉시 반응하여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시선 하나, 손의 방향 하나가 그녀의 신경계를 안전하다 라고 재교육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섹스는 신체의 대화이고 자세는 문법입니다. 또 다른 72세 남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남자는 주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무반응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며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은 네가 편한 각도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울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몸인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내가 아니라 선생님의 자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시선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다시 배우면 됩니다. 손의 방향, 허리의 각도, 호흡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문장이 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쓰는 순간 당신의 부부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관계를 성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신체 기능의 조화로운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부부의 감정만이 아니라 남성의 허리 근육, 골반 순환, 심혈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관계 중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강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노년 남성의 전립선 염증, 배뇨곤란, 성기능 저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면 허리 근육이 긴장 상태로 굳어지고 골반 저근의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허리 통증까지 동반되죠. 이건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허리 중심의 리듬 운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운동 그룹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7% 더 높게 유지되었고 수면 질과 기분 상태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올바른 자세는 정신적 자신감까지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힘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더 강하게, 더 오래를 목표로 하지만 여성의 몸은 세게보다 부드럽게를 기억합니다. 허리와 골반의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리듬을 유지할수록 신체의 혈류는 자연스럽게 열리고 남성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중 남성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보다 리듬의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 뇌의 도파민 분비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도파민은 쾌감뿐 아니라 동기와 활력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즉, 올바른 자세는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하체 중심의 유산소 운동인 셈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관계의 기술은 허리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끝난다. 당신이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성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남성은 근육의 탄력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까지 안정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가장 인간적인 운동입니다. 혹시 지금 허리 통증이나 골반 뻐근함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세 교정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단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 자세만 바꿔도 혈류가 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더 잘해야 아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는 생각이죠.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관계의 만족은 기술보다
정서적 교감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스스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긴장 상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혈류가 차단됩니다. 반면 남성은 흥분 상태에서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 느끼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리듬을 잃어버린 채 마치 시험을 치르듯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부부를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무 빨랐나 봐요 라고 자책하고 아내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감정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술에 집중할수록 여성은 나를 느끼지 않는다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호흡을 맞추는 예술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는 악기 연주와 같습니다. 빠르게 치는 게 능숙한 게 아니라 상대의 숨결에 맞춰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기술에 집착하는 남성일수록 상대의 반응을 볼 여유를 잃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 고개를 돌리거나 표정이 굳어도 그걸 성공의 속도마로 착각해버리죠. 한 심리학 실험에서 남성에게 3분 동안 아무 기술적 행동 없이 상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3분 후 여성 참가자의 뇌파에서 알파파, 안정과 몰입을 상징과 급상승했습니다. 즉, 기술보다 감정적 동기화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건 당신을 더 긴장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로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스킬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심 어린 존재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성은 완벽한 기술보다 진심이 있는 서툰 손길을 더 깊게 기억한다. 관계의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맞추거나 자세를 복잡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반응을 한 박자 늦게 따라가는 여유입니다. 그 한 박자가 두 사람의 감정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오늘 밤 아내의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녀가 눈을 감는 이유가 피로가 아니라 안심이라면 당신은 이미 기술을 넘어선 진짜 친밀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여성이 이미 말하고 있는 신호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몸으로, 호흡으로, 눈빛으로 말하지만 남성은 그 신호를 단지 움직임의 일부로만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성의 몸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긴장되거나 손끝이 굳는 순간 그건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고 눈빛이 풀리는 순간 그건 지금 좋아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녀의 소리를 성적인 반응으로만 오해합니다. 신음, 숨소리, 작은 몸짓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언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4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해봤는데 오히려 더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통증이 아니라 감정의 단절을 느끼는 겁니다. 관계 중 여성의 뇌는 감정 회로와 신체 감각 회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두 회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닫히면 감각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즉,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편안함을 느낄 때 그녀의 뇌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연결이 완화되며 쾌락을 담당하는 측좌핵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내가 마음을 열 때 신체 반응이 따라오는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더 자극을 줘야 반응이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여성의 신경계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며 몸이 긴장해 쾌감 대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속도보다 시선입니다. 아내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면 그건 집중의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감정적으로 멀어진 방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건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질 때 여성의 몸은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그 리듬이 그녀에게 전해져서 뇌의 미러 뉴런을 통해 안정감이 복제됩니다. 즉, 당신의 호흡이 곧 그녀의 마음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춤의 기술을 배우세요. 모든 관계는 강약의 리듬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성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그건 멈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잠시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면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연결시킵니다. 여성의 몸은 리듬과 쉼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남성만이 진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듣는 감각입니다. 몸으로 듣고 시선으로 듣고 침묵으로 듣는 법을 배우세요. 그녀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반응할 때 그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만 아내의 몸은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관계의 본질은 자극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그녀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순간 당신은 기술을 넘어선 진짜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호르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 옥시토친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관계 중 여성이 완전히 이완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그녀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자궁 수축이나 젖 분비를 조절하는 생리적 기능 외에도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몸이 편안할 때 마음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릴 때 몸도 반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성들에게 이 호르몬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의 관계 만족도는 거의 전적으로 이 물질의 흐름에 의해 좌우됩니다.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면 그녀의 뇌는 파트너를 안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존재적 신뢰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강요나 긴장 속에서는 절대 분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여성이 긴장, 두려움, 무관심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그녀의 뇌가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옥시토신의 생성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신체적 자극이 강해도 그녀의 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터치, 눈 맞춤, 느린 호흡,
그리고 괜찮아, 천천히 하자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자극보다 강하게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위로가 아니라 신경화학적 자극이죠. 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관계 중 파트너가 서로의 눈을 10초 이상 마주본 커플은 옥시토신 수치가 평균보다 46% 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후 포옹의 길이가 20초 이상인 커플은 관계 만족도뿐 아니라 수면의 질, 우울증 지표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즉, 작은 스킨십의 습관이 호르몬 균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도 이 호르몬은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남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결국 사랑의 호르몬은 두 사람 모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인 셈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관계는 약보다 낫다. 이건 의사가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혈액검사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혈중 염증 지표 CRP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22% 낮았습니다. 즉, 신체 염증과 노화 속도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죠. 관계는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닙니다. 그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생명유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오직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은 이것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시선, 말투, 호흡 하나가 그녀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화학입니다. 그리고 그 화학은 결국 존중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존중이 쌓이면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신호를 시작해보세요. 손을 잡는 시간 10초, 포옹 20초, 눈 맞춤 5초.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정, 호흡, 신뢰,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몸의 방향, 즉 자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답 자세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좋은 자세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선의 각도입니다.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향이 15도 위로 향하도록 몸을 기울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놀랍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위쪽으로 올려다볼 때 뇌의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며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둘째, 허리의 리듬을 기억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허리의 힘으로만 움직이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리듬의 진폭입니다. 너무 일정하면 감각이 둔화되고 너무 불규칙하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듬은 3번 들이고 1번 멈춤. 이 리듬이 여성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파트너와 동기화시킵니다. 셋째, 손의 위치입니다. 어깨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신경계는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특히 손의 온도는 감정의 진정 효과를 줍니다. 천이 전해질 때 여성의 몸은 안전하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넷째, 호흡의 타이밍. 당신의 호흡이 짧으면
그녀의 긴장이 커집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는 순간 그녀의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가며 불안감을 해제하고 신체적 이완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즉, 당신의 호흡이 그녀의 감정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표정을 읽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고개를 살짝 돌려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바라보는 각도, 그 시선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자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순한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 한 번이 나는 지금 당신을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연구한 300쌍의 노년 부부 중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관계 중 서로의 얼굴을 본다. 그들은 기술이 특별한 것도 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며 호흡을 맞췄을 뿐이죠. 이건 마치 춤과 같습니다. 리드와 팔로워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몸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최고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나이도 많고 유연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체력과 상관없이 시선과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깊이나 속도가 아닙니다. 존중과 리듬, 그리고 시선의 방향.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녀의 눈빛 속에 예전의 따뜻함이 다시 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각도의 문제다. 몸의 각도가 바뀌면 마음의 각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쾌락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서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년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손길이 어느 날 문득 다르게 느껴질 때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느새 멀어진 사람들. 말 대신 한숨으로, 눈빛 대신 습관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이들. 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온기를 다시 기억하세요. 거기서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이제는 대화조차 줄어든 노부부였죠.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저는 단 하나의 숙제를 냈습니다. 오늘 밤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10초만 바라보세요.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말고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남편은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40년 만에 아내의 눈빛이 예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표현이 늙을 뿐이다. 이제껏 당신이 외로웠던 이유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리듬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 리듬을 다시 찾는 순간 사랑은 다시 자랍니다. 몸의 각도, 시선의 방향, 호흡의 길이, 이 모든 건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통해 상대의 존재를 다시 느끼는 용기입니다. 관계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인 춤입니다. 리드를 내려놓고 서로의 움직임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감정의 진동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과학적으로 옥시토신의 파동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녀가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마주하고 호흡을 맞추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됩니다. 그건 단순히 관계의 성공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워, 아직도 내 옆에 있어줘서 라고 말한다면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은 다시 깨어납니다. 마음이 닫혀도 시선이 닿는 순간 문은 다시 열립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진짜 변화는 몸의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세는 언어입니다. 몸의 각도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조금만 각도를 바꿔도 그건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속도가 아니라 존중이 관계를 바꿉니다. 둘째, 호흡이 리듬을 만든다. 당신의 호흡이 불안하면 그녀의 몸도 긴장합니다. 하지만 깊고 느린 숨은 아내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동기화됩니다. 즉, 사랑의 리듬은 호흡의 길이에서 결정됩니다. 셋째, 시선이 신뢰를 만든다. 시선이 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니라 감정적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말 없는 대화이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넷째, 옥시토신. 사랑의 화학 감정이 열리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몸이 반응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쌓이면 사랑은 다시 생리적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이 모든 것을 연결한다. 관계의 문제는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존중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돌아오는 순간 사랑도 욕망도 미소도 다시 돌아옵니다. 남성의 자존감은 단순히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당신의 진짜 젊음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세요. 기술보다 감정, 속도보다 리듬, 침묵보다 시선, 습관보다 존중.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존중을 주고받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몸을 젊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밤 침묵 대신 따뜻한 눈맞춤으로 대화하세요. 그 짧은 10초가 지난 수십 년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의 리듬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리듬을 다시 들려줄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관계의 회복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용기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나이, 체력, 과거의 실수,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당신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당신이 오늘 어떤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다시 이해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오해와 거리를 녹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곧 약이 되고 그 손끝의 떨림이 다시 젊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0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사랑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는 작은 약속입니다. 또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을 포기한 누군가가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희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로 편안함을 느끼는 스킨십의 순서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드릴 의사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당신 부부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